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동산에 대한 이 억하심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 뭐 이야기만 꺼내면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개 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개 저격을 했는데 오늘도 또 엄청난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가겠다라는 또 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투기 수요들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추격 매수에 나서고 뭐 포모라고 하죠. 아, 지금 집 안 사면 뭐 난리 난다. 뭐 요즘은 또 뭐 언론에서 지각비라고 해서 지금 집 안 사면 뭐 지각비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야 된다. 막 이런 어떤 펌핑 뭐 그러니까 좀 이 투기와 막 불안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얽히면서 뭐 이런 걸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도 나도 부동산, 아파트.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돈이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고 생산적인 쪽으로 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 야, 어쨌든 뭐 부동산이 이런 부동산의 뭐 불로소득, 부동산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때려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면 이거 때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부동산, 뭐 이 지금 이런 부동산의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뭐 이런 걸 때려 잡겠다. 이렇게 일단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뭐 이건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한 조세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게 뭐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세금이라는 게 뭐 막상 이제 또 세제 개편을 하고 나면 엄청난 이 조세 저항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세제 개편을 하는 이유가 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 부동산에 대한 이 뭐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우리 망국적이다. 뭐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통합까지 저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세금이라는 카드 뭐 최후의 뭐 수단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런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금이라는 카드를 통해서라도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거를 어쨌든 때려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어. 요거 조금 살펴드리면요. 자,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안에도 이게 이제 7월 14일 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거잖아요. 이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과세 실현하고 뭐 부동산 이용의 합리화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의 수렴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값을 잡기 위한 뭐 국민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뭐 어쨌든 간에 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이게 뭐 거래세, 보유세, 부동산 세금을 내려주는 일이면 이렇게까지 뭐 정부도 대통령도 이 난리 칠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뭐 설득 과정이라고 할까요? 뭐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한 이 세제 개편은 무엇일까?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뭐 핵심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죠. 지난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 뭐 이제 세제 개편안 요걸 이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거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던 중에 유튜브 이제 중계방송 이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 국민 여론조사를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더 부담하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실시간 댓글에서 90%가 찬성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그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실거주 1주택이라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고 제한은커녕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초고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뭐 장특공이라든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지금까지 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10억짜리 세 채를 팔아서 30억짜리 한 채를 사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세테크, 재테크 그러면서 이 똘똘한 한 채, 실거주 1주택을 중심한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강남 3구나 한강벨트를 중심한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이것이 또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까지 뭐 이렇게 좀 탈취당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재명 정부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집값을 올리는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계속 갖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한 90% 찬성이 나와서 이거 그러면 이거 국민 눈높이 아니야? 이런 의미죠. 따지고 보면 아니 90%가 찬성하는 건데 뭐. 자, 그러면 초고가면 얼마부터냐? 이것도 실시간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10억이냐, 20억이냐, 30억이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초고가면 30억 정도 내야지. 자, 그 다음이 아니야, 20억만 넘어도 초고가야. 자,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뭐 지금 25억 초과에 대해서만 딱 2억 대출을 해주는 1015 대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25억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억 넘어가면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니까요. 그래서 세제에서도 25억이 상당한 기준이 될 걸로 일단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얼마냐? 구윤철 재경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세금을 총괄하는 장관이 재산세가 아파트 시가의 1% 정도, 그래서 50억 아파트에 5천만 원 세금을 매기면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보유세, 재산세, 시가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가 체계로 돼 있는데 결국 시가의 1% 이게 좀 이해하기가 편하죠. 공시가 체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과표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뭐 확실한 거는 그 시세의 한 몇 퍼센트 실효세율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사실은 이해하긴 편하죠. 그래서 아파트 시가의 1%를 실효세율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 거죠. 자, 그러면 50억 아파트는 5천만 원 정도의 매년 보유세를 내는 거고 그럼 30억 아파트면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정도 분위기면 초고가 1주택자들 보유세 폭탄 시세의 1%,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면 똘똘한 채 집주인들 뭐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이제 소득이 없이 이제 집 한 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 중에서 이거 매년 뭐 3천만 원, 매년 5천만 원 이걸 어떻게 내? 자 이렇게 생각하는 뭐 은퇴자들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겠죠. 그러면 이참에 다운사이징을 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뭐 집주인들이 뭔가 그렇죠, 좀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음마 아파트입니다. 지금 음마 같은 경우에도 34평형이 최고가가 43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43억, 40억 아파트면 매년 4천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음마가 지금 매년 4천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아니 뭐 재경부 장관이 50억에 5천만 원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럼 43억이면 한 43억에 한 4억 3천 4천만 원 정도 내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일까요? 34평 43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7월 20일 본계약인데 어제 이제 실거래 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등록은 오늘 됐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36억 9,500. 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뭐 1층 저층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마 아파트가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고 분위기 짱짱한데 이렇게 6억 2천씩이나 6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온 것은 상당한 충격적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뭐 저층 하나만 이렇게 36억 9,500, 사실 뭐 37억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조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호가 매물 상황을 좀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14층 중에 3층도 36억 3천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6억, 1층이 36억 9,500이면 잘 판 거예요. 잘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실거래 등록이 됐다 그러면 본계약이 이제 어제 됐고, 자 그러면 한 6월 말 정도예요. 6월 말 정도에 아마 약정서를 쓴 것 같고, 지금 7월 들어서서는 더 꺾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층 같은 경우에도 7월 15일 날 확인 매물이 36억 3천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지금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 정도면 36억 9천, 한 6억 정도, 6억 한 2천 이 정도 싸게 팔았으면 잘 판 거야. 지금 뭐 36억 3천까지 내려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한 6억 한 뭐 4천 이렇게 돼. 6억 어떻게 되나? 6억 7천 이렇게 되나요? 6억 8천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6억 8천 정도. 그렇죠? 6억 8천 정도를 낮춘 이런 매물도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저층 36억 4천 5백 매물도 여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고층도 마찬가지예요. 14층 중에 13층이면 초고층이잖아요. 7월 15일 확인 매물인데 37억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43억에서 37억이면 뭐 3억 1천이죠 원래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6억 1천만 원 정도, 그렇죠? 고층도 6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아까 뭐 한 500만 원 36억 9,500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뭐 고층도 한 500만 원 정도 차이로 지금 37억 확인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1천만 원이나 낮춘 매물이 7월 15일 날 나와 있는데, 뭐 아직까지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도 급급매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6억 넘게 낮춘 고층 매물이 나와서 이게 급급매였으면 네이버에 등록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이런 급급매들은 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14층 중에 13층인데도. 자,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38억 매물이었습니다. 38억 매물이었는데 7월 20일 날 5천만 원을 낮춘 거고요.
자, 그런데도 전화가 없어요. 오, 내 거 엄청 급급매인 줄 알았는데 급급매 아니네. 5천 낮춰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7월 20일 5천만 원을 추가로 또 낮춘 거였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매물을 내놨다가 소식이 없으니까 5일 정도 지나서 20일 날 5천만 원 낮추고 또 하루 있다가 오늘 또 5천만 원을 또 낮춰서 결국은 38억이 37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죠. 자, 14층 중에 13층이면 아주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집주인들도 지금 뭐 43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거를 이렇게 뚝뚝뚝뚝 뭐 호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집주인들이 볼 때는 좀 위기다. 그러니까 결국 세제 개편이 나오고 나면 못 팔 거야. 세제 개편 나오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이렇게 날리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팔 사람들은 빨리빨리 팔고 나가세요. 이제 요런 거에 좀 이렇게 좀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반응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14층 중에 12층인데 37억 5천 매물도 있고요. 이게 27동이고. 자, 그리고 28동에도 37억 5천 매물이 14층 중에 고층 매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7억 5천짜리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꺾여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가를 최초보다 이제 낮췄다라는 건데, 일단 27동 거 보면 27동 거도 원래는 39억 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날 1억 5천을 낮춰서 37억 5천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뭐 1억 5천씩 이렇게 낮추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28동 매물도 살펴보면 28동도 원래는 39억에 나왔던 매물인데 7월 18일 날 지금 며칠 전에 이분도 또 1억 5천을 낮춰서 37억 5천까지 낮춘 거죠. 자, 경쟁적으로 집주인들이 지금 뭐 호가를 지금 낮춰가지고 급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38억 매물을 보면 집주인들 마음이 조금 읽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는 38억 8천에 내놨던 분이에요. 그런데 7월 13일 날 오전에 전화해서 8천만 원을 낮췄는데, 이거 잘못 낮췄나? 에이, 차라리 그냥 1억을 올려버려. 왜? 뭐 이게 급매도 아니고 뭐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홧김에 그냥 1억을 올려버려. 자, 근데 전화가 아예 없죠.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결국 항복. 예, 그래서 결국 또 1억을 낮추는. 자, 집주인들만 마음이 급해요. 혼자 뭐 낮췄다가 올렸다가 또 낮췄다가 결국은 뭐 38억 8천 이제 38억으로 등록이 된 건데, 지금 뭐 38억도 급매가 아니죠. 아까 뭐 36억 3천도 있었죠. 36억 3천도 있었고, 뭐 지금 고층도 37억까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집주인만 이렇게 바빠도 지금 뭐 매수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급매가 아닌 뭐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가장 높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해봤는데 지금 43억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41억, 43억 매물이 딱 두 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41억. 그래서 야, 아니 이전 같으면 보통 막 한 50억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43억 1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43억 1천만 원까지 갔으면 뭐 이제 보통 집주인들이 최고가보다는 훨씬 높여서 내놓는 집주인들이 꽤 많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라고 해서. 자,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43억 1천만 원이 최고가인데 43억 1천만 원도 없고 가장 지금 높은 게 43억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콧대 높은 음마 집주인들도 콧대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나서 많은 집주인들이 야, 이거 지금 이뤄가지고는 지금 뭐 아니 뭐 최고가는 뭐 지금 생각도 못하고, 아까 뭐 매물을 보면 막 36억 뭐 3천 뭐 37억 그것도 막 1억 5천씩 막 뚝뚝뚝뚝 지금 낮추는 매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가 최고가조차도 이렇게 시원하게 막 50억씩 뭐 55억씩 이런 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다 지금 없어지고 최고가보다 조금 더 낮은 오히려 43억이 가장 높게 돼 있어서 결국 음마 집주인들의
시작대가 꺾였다.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 받고 해서 뭐 분위기 좋다. 이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전혀 다른 분위기다.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들 좀 몸을 사리는 이런 지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마 30평 76 타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8억이 최고가였는데 37억으로 떨어지더니 36억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34억, 33억. 그렇죠. 34억, 33억. 지금 저층은 33억, 뭐 한 중층, 고층은 34억.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완전 계단식이죠. 38억, 37억, 36억, 34억, 33억.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매물 확인하고 또 깜짝 놀란 게 7월 21일 오늘 확인 매물인데 14층 중에 14층 뭐 지금 초고층 매물인데 지금 뭐 올수리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매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 아, 뭔가 불안한데요. 지금 38억까지 갔던 76 타입이 지금 이제 32억까지, 그것도 호가가 14층 초고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31억이나 30억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장에서 최근에는 폭락이 많이 나오죠. 뭐 지금 집주인들이, 매수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잖아요. 즉 아니 그러니까 매도인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콧대가 꺾여 있고, 집을 사러 온 사람들, 매수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그러니까 이 뭐 당연히 가격 협상력이 매수자들이 큰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꺾일 수밖에 없죠.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음마가 자칫 잘못하면 20억대 거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지금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32억 9천 지금 매물도 보면 원래 33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인데 7월 15일 날 3천만 원 낮추고, 그래도 전화가 없으니까 7월 17일 날 또 3천만 원을 낮추고 집주인들이 완전히 지금 심리가 꺾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3억 매물도 보면 원래 33억 4천이었는데 7월 17일 날 4천만 원을 낮춘 이런 매물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매물은 34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인데 7월 8일 날 5천만 원을 낮췄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7월 15일 날 또 4천만 원을 낮췄는데 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7월 17일 날 그러면 1천만 원을 낮췄어요. 1천만 원을 낮췄어요. 그래서 딱 1억을 한 거죠. 그러면 34억 5천에서 33억 5천이 된 거죠. 1억을 낮췄으니까. 33억 5천이 됐는데 33억 5천 왠지 조금 비싸 보여. 1천만 원 정도만 더 깎으면 조금 더 싸 보일 텐데. 그래서 오후에 또 전화를 해서 1천만 원을 또 깎았습니다. 말 그대로 꺾기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3억 4천만 원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것 때문에 참 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꺾기 기술까지 쓰고 낮추고 뭐 난리 나지만 집주인들만 바빠요. 집주인들만 바쁘고 매수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겠어요. 지금 뭐 세제 개편도 있죠.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고공행진을 하죠. 지금 뭐 계약했다가 잔금을 할까 말까.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집 사기가 너무나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바쁘지만 매수자들은 뒷짐지고 기다리면 더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6억에 내놨다가 7월 18일 한 방에 그냥 1억 5천을 낮추는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4억 5천으로. 자, 지금 집주인들이 음마 같은 경우에 난리가 났고, 뭐 앞으로 이건 아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압구정 신현대 11차 자 61평 같은 경우에도 128억까지 갔던 게 7월 13일 날 105억 계약이 나왔죠. 23억이나 폭락한 충격적인 폭락 거래였는데 그것도 12층 중에 9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매물 상황을 보면 13층 중에 10층이 104억 9천이 있고요. 13층 중에 13층이 105억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지금 줄줄이 창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21일, 뭐 27월 10일.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중층, 고층 이런 게 지금 100억대 매물도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억까지 갔던 게 지금 100억에 딱 턱걸이한 이런 매물들이 줄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13층 중에 고층, 13층 중에 9층 뭐 이런 매물들도 97억 매물도 있습니다. 결국 100억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13층 중에 고층, 13층 중에 중층 95억 매물들도 줄줄이 창창이고요. 그리고 13층 중에 고층이 92억 매물도 있습니다. 심각하죠. 자, 그리고 13층 중에 고층이 90억의 턱걸이한 매물도 있습니다. 90억이면 무려 38억을 호가를 낮춘 이런 매물이 되겠고요. 자, 이게 끝이냐? 지금 13층 중에 중층은 88억 매물이 있고요. 13층 중에 10층이 86억 매물이 있습니다. 무려 42억을 낮춘 이런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층 중에 중층이 85억 8천 5백 매물이 있고요. 13층 중에 고층이 85억 매물이 있습니다. 무려 43억이나 호가를 낮춘 이런 매물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13층 중에 고층이 84억 9천 85억도 비싸다. 43억 깎은 것도 좀 들 것 같다. 1,000만 원 더 깎아서 결국은 84억 9천까지 128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야, 이런 일이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얼마나 압구정 같은 재건축 아파트만 그러냐? 25년 11월 작년 11월에 입주한 청담 르엘, 청담동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가장 이제 강남에서 비싼 아파트죠. 그래서 34평형이 최고가가 67억 8천, 68억까지 갔는데 지금 이게 2월 26일 날 54억 매물 이후에는 거래가 지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지금 5개월 동안 단 한 건도 거래가 지금 거의 거래가 완전히 끊겨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건 뭐 금매가 없어서 그러냐? 지금 54억 지금 실거래가 있는데 저층 같은 경우에는 50억 5,500, 50억 6천, 자, 이런 딱 50억의 턱걸이한 68억까지 갔던 게 50억의 턱걸이한 18억씩이나 낮춘 이런 지금 매물들이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층 같은 경우에 53억, 고층 같은 경우에도 53억 매물이 나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2억에 내놓던 분이 오늘 7월 21일 날 2억씩이나 호가를 낮추면서, 자, 결국 60억에 이제 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음마도 그렇고 압구정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지금 청담 르엘도 그렇고 집주인들이, 강남 집주인들의 콧대가 완전히 꺾여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세제 개편이 가장 큰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세제 개편에 대한 오늘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집값 올리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보유세 폭탄,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 확정적으로 가기 위한 지금 수순에 돌입했다. 당연히 뭐 지금 이렇게 읽히고 있고요. 자, 결국은 똘똘한 한 채들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음마나 뭐 압구정 현대나 청담 르엘이나 강남 한복판이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뭐 지금 뭐 실거래가도 그렇고 호가도 그렇고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이 과정에서 2차적인 추가 폭락도 있을 수 있고, 더더구나 이것이 중장기적인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뭐 부동산 시장은 늘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적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마음 써 주시는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뭐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항상 몸둘 바를 모르고 항상 또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PP7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